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기초치과 매번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 뭐가 있죠? 범낭질, 상아질, 백악질, 치수 한 번씩 다 나왔어요. 다시 범낭질 나올 차례가 되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이런데 요번에 또 상아질이 나올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는요 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치과는 일단 6개월마다 검진받죠. 칫솔질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감염 예방할 때는요 손 씻기가 가장 중요했었죠. 범낭질이 뭐예요? 여러분 본인 치아를 보세요. 겉에 이렇게 하얗게 에나멜층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범낭질이에요. 얼마나 단단하면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오징어도 뜯어먹고 뭐 뼈다구도 오도독 잘 씹어먹잖아요. 인체 조직 중에서 제일 단단한 부분이 범낭질이에요. 상아질, 범낭질 안쪽인데요. 치아의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약간 물러요. 그래서 충치가 잘 생긴다.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었죠. 범낭질의 충격을 흡수해서 신경을 보호하는 완충지대가 상아질이라는 거예요. 범낭질 아래 상아질 있잖아요. 그쵸? 조금 무르다. 치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밑에 치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신경치료하고 보철 씌워야겠어요. 이런단 말이죠. 신경치료가 바로 치수를 치료한다. 치수를 신경을 끊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통증을 느낄까요?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치수는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치료는 치수를 죽인다. 바로 직전 국시에 치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백악질은요. 이 치아와 이 잇몸뼈, 치주골이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백악질로서 이렇게 악골에 고정을 해줘요. 백악질의 악, 또 악골에 고정한다. 악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전전국시에 나왔잖아요. 치근의 겉표면을 싸고 있으며 치아를 악골에 고정하는 거? 백악질이야.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신경이 존재해. 혈관이 있어. 그래가지고 영양분도 공급하지만 내가 통증을 느껴 하면은 치수예요. 맨 겉에 있다. 딱딱하다. 범낭질이죠. 무르다. 치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충치가 잘 생긴다. 상아질이죠. 어려운 거 있어요, 여러분? 4개 중에 맨날 하나 시험 문제 나오는데 왜 이거를 맨날 틀리실까요? 요거 반복하세요, 여러분. 애기들 가장 먼저 나오는 치아가 뭐죠? 아래 앞니 2개죠? 하악, 유, 중절치입니다. 핸드피스 문제가 요즘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핸드피스가 뭐냐? 우리 치과에 유니체어 있잖아요. 여러분 치과에 스케일링 한 번은 다 받으러 가시지 않으셨을까요? 유니체어 사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유니체어예요. 여기 옆에 뭐가 막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핸드피스입니다. 핸드피스는 거의 의사가 만지고요. 이론적으로는 스케일링을 간호조무사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 이론과 현실은 다른 거예요. 그건 저한테 뭐라고 하실 부분이 아니고 그 원장님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치아를 파내고 충치치료를 하고 예를 들어서 틀니를 만들었는데 다듬고 이런 것들은 다 핸드피스 종류를 여러 가지를 의사가 꼈다 뺐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다 오토클레이브 멸균해야 되는 거예요. 고압증기 멸균해. 뺐다 꼈다 하는 거 이게 바로 핸드피스라는 거예요. 국가고시 어떤 식으로 나와요? 구강 내에서 치질을 삭제하는 기구는 뭐냐? 치아의 썩은 부위를 깎아낸다. 뭔가 이게 드릴처럼 파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핸드피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마찰열 때문에 물도 나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문제 나왔어요? 치아의 썩은 부위를 깎아내는 기능이 있으며 일단 치아를 깎아낸다 하면 핸드피스가 답입니다. 그런데 마찰열을 줄이기 위해서 물이 분사되는 기구는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다. 이런 또 답이 있었습니다. 하이스피드 핸드피스, 로우스피드 핸드피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로우로 돌아가느냐 하이로 빨리빨리 돌아가느냐 이런 차이예요. 우리가 치과에 검진을 가면은요, 바람을 이렇게 치아에 불어줘요. 그러면 실인가요? 이런 거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물과 바람이 나온다? 3웨이 실린지예요. 3웨이. 3웨이. 길이 3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또 하나는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석션기, 진공흡입기예요. 이제 치과 치료하면은요, 뭐 물도 부어버리고, 침도 나오고, 뭔가 이 치료할 때 이물질 같은 거 다 이렇게 진공흡입기, 석션으로 빨아들이잖아요. 고압증기 멸균기. 치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멸균이 고압증기 멸균기. 우리는 보통 치과에서 직원들은요. 오토클레이브 돌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토클레이브예요. 120도에서 한 20분 정도 돌립니다. 30분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120도에서 20-30분간 고온 고습을 이용하여 돌리는데 가장 많이 돌리는 게 치과 기구 뭐 있어요? 스테인레스 그리고 멸균
포 같은 거, 가운 등을 멸균시킵니다. 치과기구 소독에 가장 많이 쓰이고요. 웬만한 병원 내에 가장 많이 있어요. 저렴하고 사이즈도 적당하고 스팀으로 고압으로 증기를 쏴가지고 멸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합니다. 사이즈는 전자레인지보다 조금 큰 것도 있고요. 뭐 조금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과기구를 설거지해가지고요. 물기를 좀 뺀 다음에 이제 그러고서는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오토클레이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돌립니다. 20-30분만 돌리면 되니까 보통은 막 리뷰하고 이래서 30분 전에 치과 출근하거든요. 그때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정형외과도 오토클레이브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어떨 때는 피를 삼키고 어떨 때는 피를 뱉습니다. 이거 구분하셔야겠죠? 치과적으로요. 이를 뽑았어요. 그런 피와 침은요. 삼킵니다. 왜? 피가 안 멈춰요. 우리가 뭔가 피를 뱉으려면은요. 그냥 뱉는 게 아니죠. 그럼 줄줄줄줄 그냥 흘러버리잖아요. 패! 이렇게 뱉습니다. 그러면 했을 때 입에 압력이 생겨요. 그걸 음압이라고 하는데요. 음압이 자꾸 생기면은 피가 계속 나죠.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와 침을 삼켜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뽑았어, 사랑니 뽑았어, 교정하려고 뭐 발치했어, 이런 경우는요. 치과에서 1시간 동안 솜을 꾹 물고 계세요. 이런단 말이죠. 근데 꾹 안 물어요. 왜? 마취하고 아프니까. 꾹 물면 아프니까. 살살 물잖아요. 피가 5시간, 10시간씩도 갑니다. 여러분, 초반에 1시간을 꽉 물어야 돼요. 아시겠죠? 피와 침은 삼키고요. 냉찜질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왜 배워요? 우리 치과에 취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데스크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오늘 귀간조님 입 뽑으셨는데요. 1시간 동안 솜을 꾹 물고 계셔야 되고요. 음식은 차갑게 드시는 게 좋고요. 냉찜질을 해주셔야 붓지 않아요. 베개는 살짝 높게 베고 주무시고요. 만약에 오후 늦게까지도 피가 계속 나면은 치과로 전화 한번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는 진료실에 있어도 언제든지 데스크로 나와서 상담 실장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데스크 코디네이터야. 언제든지 진료실의 내용을 알고 전체를 다 알아야 상담 실장이 되고요. 치과 상담 실장은 페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직전국시에 뭐 나왔어요? 이제 치아를 뽑았어요. 물을 마실 때 빨대 사용을 금지한다. 솜을 문 상태에서 찬물 이렇게 슬슬슬슬 흘려서 먹어도 돼요. 빨대를 사용하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니까 음압이 생기죠? 피가 더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대는 또 언제 사용해라 이런 거 기억나시죠? 철분제는요. 색깔이 착색이 된다. 치아에 거무스름하게 착색이 되니까 빨대를 사용해서 먹는다. 그거는 또 별개고요. 치과적으로 물 마실 때는 빨대를 쓰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입 뽑았어요. 냉찜질 하세요. 베개 높게 베세요. 입 뽑고 3일은 금연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담배는요. 4,000개 이상의 유해 물질이 그 연기가 입 안에서 그냥 맴도는 거 아니겠어요?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특히나 임플란트 심으신 분들이 담배 바로 피면요. 나중에 임플란트 나사가 헐거워져서 그냥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3개월, 6개월 기다렸는데 임플란트 나사가 빠졌습니다. 저희 아빠 케이스예요. 아빠 임플란트를 상악, 하악 다 심어드렸는데 이 상악에 있는 나사가 나중에 헐거워서 빠졌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웬만큼 살이 아물 때까지는 금연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술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환자 진짜 많았거든요. 술 드시면 염증 생겨요. 큰일 나요. 일주일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조금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치면열구 소화전색법 치과에서도 나오고요. 의료법규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실란트예요. 치아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홈이 있습니다. 특히나 애기들이 이 뾰족뾰족한 홈이 많습니다. 여기를요 메꿔줍니다. 메꿔주면 어떻게 돼요? 음식물이 잘 달라붙지 않겠죠? 양치도 잘 되고 충치가 덜 생기겠죠? 이게 바로 치면열구 소화전색법이에요. 치아 홈을 메운다, 실란트다 같은 말입니다. 뭐 이것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뭐 한 6개월 지나면은 없어집니다. 약간 코팅하는 느낌이거든요. 문제,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해서 치아에 있는 홈을 메운다 또는 치면열구 소화전색법을 한다. 뭐 치아를 코팅한다, 홈을 메운다 이런 것이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거는 공중보건에서도 나오고 보건행정에서도 나오고요. 치과에서도 나왔습니다. 1차 예방은요. 말 그대로 예방이에요. 근데 2차 예방은 걸렸어요. 걸렸지만 조기치료, 조기 발견하자 이거고요. 3차 예방은 말이 예방이지 그냥 잔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뭐 재활 물리치료 느낌이잖아요. 그쵸? 2차 예방은요. 치은염 치료, 범낭질이나 상아질까지만 진행된 충치. 진행은 됐는데 조금 약해. 그러면 2차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를 뽑았어. 임플란트 했어. 이런 거는 3차 예방으로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이렇게 적용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6개월마다 치과 검진 받는다. 불소도포도 6개월마다 한다.
범낭질, 상아질, 치수, 백악질 이 정도는 기본으로 다 알고 가시고요. 기초치과 매번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 뭐가 있죠? 범낭질, 상아질, 백악질, 치수 한 번씩 다 나왔어요. 다시 범낭질 나올 차례가 되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이런데 요번에 또 상아질이 나올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는요 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치과는 일단 6개월마다 검진받죠. 칫솔질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감염 예방할 때는요 손 씻기가 가장 중요했었죠. 범낭질이 뭐예요? 여러분 본인 치아를 보세요. 겉에 이렇게 하얗게 에나멜층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범낭질이에요. 얼마나 단단하면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오징어도 뜯어먹고 뭐 뼈다구도 오도독 잘 씹어먹잖아요. 인체 조직 중에서 제일 단단한 부분이 범낭질이에요. 상아질, 범낭질 안쪽인데요. 치아의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약간 물러요. 그래서 충치가 잘 생긴다.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었죠. 범낭질의 충격을 흡수해서 신경을 보호하는 완충지대가 상아질이라는 거예요. 범낭질 아래 상아질이 있잖아요. 그쵸? 조금 무르다. 치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밑에 치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신경치료하고 보철 씌워야겠어요. 이런단 말이죠. 신경치료가 바로 치수를 치료한다. 치수를 신경을 끊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통증을 느낄까요?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치수는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치료는 치수를 죽인다. 바로 직전 국시에 치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백악질은요. 이 치아와 이 잇몸뼈, 치주골이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백악질로서 이렇게 악골에 고정을 해줘요. 백악질의 악, 또 악골에 고정한다. 악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전전국시에 나왔잖아요. 치근의 겉표면을 싸고 있으며 치아를 악골에 고정하는 거? 백악질이야.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신경이 존재해. 혈관이 있어. 그래가지고 영양분도 공급하지만 내가 통증을 느껴 하면은 치수예요. 맨 겉에 있다. 딱딱하다. 범낭질이죠. 무르다. 치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충치가 잘 생긴다. 상아질이죠. 어려운 거 있어요, 여러분? 4개 중에 맨날 하나 시험 문제 나오는데 왜 이거를 맨날 틀리실까요? 요거 반복하세요, 여러분. 애기들 가장 먼저 나오는 치아가 뭐죠? 아래 앞니 2개죠? 하악, 유, 중절치입니다. 핸드피스 문제가 요즘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핸드피스가 뭐냐? 우리 치과에 유니체어 있잖아요. 여러분 치과에 스케일링 한 번은 다 받으러 가시지 않으셨을까요? 유니체어 사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유니체어예요. 여기 옆에 뭐가 막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핸드피스입니다. 핸드피스는 거의 의사가 만지고요. 이론적으로는 스케일링을 간호조무사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 이론과 현실은 다른 거예요. 그건 저한테 뭐라고 하실 부분이 아니고 그 원장님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치아를 파내고 충치치료를 하고 예를 들어서 틀니를 만들었는데 다듬고 이런 것들은 다 핸드피스 종류를 여러 가지를 의사가 꼈다 뺐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다 오토클레이브 멸균해야 되는 거예요. 고압증기 멸균해. 뺐다 꼈다 하는 거 이게 바로 핸드피스라는 거예요. 국가고시 어떤 식으로 나와요? 구강 내에서 치질을 삭제하는 기구는 뭐냐? 치아의 썩은 부위를 깎아낸다. 뭔가 이게 드릴처럼 파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핸드피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마찰열 때문에 물도 나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문제 나왔어요? 치아의 썩은 부위를 깎아내는 기능이 있으며 일단 치아를 깎아낸다 하면 핸드피스가 답입니다. 그런데 마찰열을 줄이기 위해서 물이 분사되는 기구는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다. 이런 또 답이 있었습니다. 하이스피드 핸드피스, 로우스피드 핸드피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로우로 돌아가느냐 하이로 빨리빨리 돌아가느냐 이런 차이예요. 우리가 치과에 검진을 가면은요, 바람을 이렇게 치아에 불어줘요. 그러면 실인가요? 이런 거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물과 바람이 나온다? 3웨이 실린지예요. 3웨이. 3웨이. 길이 3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또 하나는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석션기, 진공흡입기예요. 이제 치과 치료하면은요, 뭐 물도 부어버리고, 침도 나오고, 뭔가 이 치료할 때 이물질 같은 거 다 이렇게 진공흡입기, 석션으로 빨아들이잖아요. 고압 증기 멸균기. 치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멸균이 고압 증기 멸균기. 우리는 보통 치과에서 직원들은요, 오토클레이브 돌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토클레이브예요. 120도에서 한 20분 정도 돌립니다. 30분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120도에서 20-30분간 고온 고습을 이용하여 돌리는데 가장 많이 돌리는 게 치과 기구 뭐 있어요? 스테인레스, 그리고 멸균
포 같은 거, 가운 등을 멸균시킵니다. 치과기구 소독에 가장 많이 쓰이고요. 웬만한 병원 내 가장 많이 있어요. 저렴하고 사이즈도 적당하고 스팀으로 고압으로 증기를 쏴가지고 멸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합니다. 사이즈는 전자레인지보다 조금 큰 것도 있고요. 뭐 조금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과기구를 설거지해가지고요. 물기를 좀 뺀 다음에 이제 그러고서는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오토클레이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돌립니다. 2-30분만 돌리면 되니까 보통은 막 리뷰하고 이래서 30분 전에 치과 출근하거든요. 그때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정형외과도 오토클레이브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어떨 때는 피를 삼키고 어떨 때는 피를 뱉습니다. 이거 구분하셔야겠죠? 치과적으로요. 이를 뽑았어요. 그런 피와 침은요. 삼킵니다. 왜? 피가 안 멈춰요. 우리가 뭔가 피를 뱉으려면은요. 그냥 뱉는 게 아니죠. 그럼 줄줄줄줄 그냥 흘러버리잖아요. 패! 이렇게 뱉습니다. 그러면 했을 때 입에 압력이 생겨요. 그걸 음압이라고 하는데요. 음압이 자꾸 생기면은 피가 계속 나죠.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와 침을 삼켜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뽑았어, 사랑니 뽑았어, 교정하려고 뭐 발치했어, 이런 경우는요. 치과에서 1시간 동안 솜을 꾹 물고 계세요. 이런단 말이죠. 근데 꾹 안 물어요. 왜? 마취하고 아프니까. 꾹 물면 아프니까. 살살 물잖아요. 피가 5시간, 10시간씩도 갑니다. 여러분, 초반에 1시간을 꽉 물어야 돼요. 아시겠죠? 피와 침은 삼키고요. 냉찜질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왜 배워요? 우리 치과에 취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데스크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오늘 귀간조님 입 뽑으셨는데요. 1시간 동안 솜을 꾹 물고 계셔야 되고요. 음식은 차갑게 드시는 게 좋고요. 냉찜질을 해주셔야 붓지 않아요. 베개는 살짝 높게 베고 주무시고요. 만약에 오후 늦게까지도 피가 계속 나면은 치과로 전화 한번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는 진료실에 있어도 언제든지 데스크로 나와서 상담 실장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데스크 코디네이터야. 언제든지 진료실의 내용을 알고 전체를 다 알아야 상담 실장이 되고요. 치과 상담 실장은 페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직전국시에 뭐 나왔어요? 이제 치아를 뽑았어요. 물을 마실 때 빨대 사용을 금지한다. 솜을 문 상태에서 찬물 이렇게 슬슬슬슬 흘려서 먹어도 돼요. 빨대를 사용하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니까 음압이 생기죠? 피가 더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대는 또 언제 사용해라 이런 거 기억나시죠? 철분제는요. 색깔이 착색이 된다. 치아에 거무스름하게 착색이 되니까 빨대를 사용해서 먹는다. 그거는 또 별개고요. 치과적으로 물 마실 때는 빨대를 쓰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입 뽑았어요. 냉찜질 하세요. 베개 높게 베세요. 입 뽑고 3일은 금연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담배는요. 4,000개 이상의 유해 물질이 그 연기가 입 안에서 그냥 맴도는 거 아니겠어요?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특히나 임플란트 심으신 분들이 담배 바로 피면요. 나중에 임플란트 나사가 헐거워져서 그냥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3개월, 6개월 기다렸는데 임플란트 나사가 빠졌습니다. 저희 아빠 케이스예요. 아빠 임플란트를 상악, 하악 다 심어드렸는데 이 상악에 있는 나사가 나중에 헐거워서 빠졌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웬만큼 살이 아물 때까지는 금연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술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환자 진짜 많았거든요. 술 드시면 염증 생겨요. 큰일 나요. 일주일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조금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치면열구 소화전색법 치과에서도 나오고요. 의료 법규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실란트예요. 치아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홈이 있습니다. 특히나 애기들이 이 뾰족뾰족한 홈이 많습니다. 여기를요 메꿔줍니다. 메꿔주면 어떻게 돼요? 음식물이 잘 달라붙지 않겠죠? 양치도 잘 되고 충치가 덜 생기겠죠? 이게 바로 치면 열고 소화 전색법이에요. 치아 홈을 메운다, 실란트다 같은 말입니다. 뭐 이것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뭐 한 6개월 지나면은 없어집니다. 약간 코팅하는 느낌이거든요. 문제,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해서 치아에 있는 홈을 메운다 또는 치면 열고 소화 전색법을 한다. 뭐 치아를 코팅한다, 홈을 메운다 이런 것이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거는 공중보건에서도 나오고 보건행정에서도 나오고요. 치과에서도 나왔습니다. 1차 예방은요. 말 그대로 예방이에요. 근데 2차 예방은 걸렸어요. 걸렸지만 조기치료, 조기 발견하자 이거고요. 3차 예방은 말이 예방이지 그냥 잔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뭐 재활 물리치료 느낌이잖아요. 그쵸? 2차 예방은요. 치은염 치료, 범당질이나 상아질까지만 진행된 충치. 진행은 됐는데 조금 약해. 그러면 2차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를 뽑았어. 임플란트 했어. 이런 거는 3차 예방으로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이렇게 적용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6개월마다 치과 검진 받는다. 불소도포도 6개월마다 한다.
범낭질, 상아질, 치수, 백악질 이 정도는 기본으로 다 알고 가시고요. 기초치과 매번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 뭐가 있죠? 범낭질, 상아질, 백악질, 치수 한 번씩 다 나왔어요. 다시 범낭질 나올 차례가 되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이런데 요번에 또 상아질이 나올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는요 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치과는 일단 6개월마다 검진받죠. 칫솔질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감염 예방할 때는요 손 씻기가 가장 중요했었죠. 범낭질이 뭐예요? 여러분 본인 치아를 보세요. 겉에 이렇게 하얗게 에나멜층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범낭질이에요. 얼마나 단단하면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오징어도 뜯어먹고 뭐 뼈다구도 오도독 잘 씹어먹잖아요. 인체 조직 중에서 제일 단단한 부분이 범낭질이에요. 상아질, 범낭질 안쪽인데요. 치아에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약간 물러요. 그래서 충치가 잘 생긴다.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었죠. 범낭질의 충격을 흡수해서 신경을 보호하는 완충지대가 상아질이라는 거예요. 범낭질 아래 상아질 있잖아요. 그쵸? 조금 무르다. 치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밑에 치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신경치료하고 보철 씌워야겠어요. 이런단 말이죠. 신경치료가 바로 치수를 치료한다. 치수를 신경을 끊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통증을 느낄까요?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치수는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치료는 치수를 죽인다. 바로 직전 국시에 치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백악질은요. 이 치아와 이 잇몸뼈, 치주골이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백악질로서 이렇게 악골에 고정을 해줘요. 백악질의 악. 또 악골에 고정한다. 악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전전국시에 나왔잖아요. 치근의 겉표면을 싸고 있으며 치아를 악골에 고정하는 거? 백악질이야.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신경이 존재해. 혈관이 있어. 그래가지고 영양분도 공급하지만 내가 통증을 느껴 하면은 치수예요. 맨 겉에 있다. 딱딱하다. 범낭질이죠. 무르다. 치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충치가 잘 생긴다. 상아질이죠. 어려운 거 있어요, 여러분? 4개 중에 맨날 하나 시험 문제 나오는데 왜 이거를 맨날 틀리실까요? 요거 반복하세요, 여러분. 애기들 가장 먼저 나오는 치아가 뭐죠? 아래 앞니 2개죠? 하악, 유, 중절치입니다. 핸드피스 문제가 요즘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핸드피스가 뭐냐? 우리 치과에 유니체어 있잖아요. 여러분 치과에 스케일링 한 번은 다 받으러 가시지 않으셨을까요? 유니체어 사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유니체어예요. 여기 옆에 뭐가 막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핸드피스입니다. 핸드피스는 거의 의사가 만지고요. 이론적으로는 스케일링을 간호조무사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 이론과 현실은 다른 거예요. 그건 저한테 뭐라고 하실 부분이 아니고 그 원장님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치아를 파내고 충치치료를 하고 예를 들어서 틀니를 만들었는데 다듬고 이런 것들은 다 핸드피스 종류를 여러 가지를 의사가 꼈다 뺐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다 오토클레이브 멸균해야 되는 거예요. 고압증기 멸균해. 뺐다 꼈다 하는 거 이게 바로 핸드피스라는 거예요. 국가고시 어떤 식으로 나와요? 구강 내에서 치질을 삭제하는 기구는 뭐냐? 치아의 썩은 부위를 깎아낸다. 뭔가 이게 드릴처럼 파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핸드피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마찰열 때문에 물도 나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문제 나왔어요? 치아의 썩은 부위를 깎아내는 기능이 있으며 일단 치아를 깎아낸다 하면 핸드피스가 답입니다. 그런데 마찰열을 줄이기 위해서 물이 분사되는 기구는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다. 이런 또 답이 있었습니다. 하이스피드 핸드피스, 로우스피드 핸드피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로우로 돌아가느냐 하이로 빨리빨리 돌아가느냐 이런 차이예요. 우리가 치과에 검진을 가면은요, 바람을 이렇게 치아에 불어줘요. 그러면 실인가요? 이런 거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물과 바람이 나온다? 3웨이 실린지예요. 3웨이. 3웨이. 길이 3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또 하나는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석션기, 진공흡입기예요. 이제 치과 치료하면은요, 뭐 물도 부어버리고, 침도 나오고, 뭔가 이 치료할 때 이물질 같은 거 다 이렇게 진공흡입기, 석션으로 빨아들이잖아요. 고압 증기 멸균기. 치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멸균이 고압 증기 멸균기. 우리는 보통 치과에서 직원들은요, 오토클레이브 돌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토클레이브예요. 120도에서 한 20분 정도 돌립니다. 30분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120도에서 20-30분간 고온 고습을 이용하여 돌리는데 가장 많이 돌리는 게 치과 기구 뭐 있어요? 스테인레스, 그리고 멸균
포 같은 거, 가운 등을 멸균시킵니다. 치과기구 소독에 가장 많이 쓰이고요. 웬만한 병원 내에 가장 많이 있어요. 저렴하고 사이즈도 적당하고 스팀으로 고압으로 증기를 쏴가지고 멸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합니다. 사이즈는 전자레인지보다 조금 큰 것도 있고요. 뭐 조금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과기구를 설거지해가지고요. 물기를 좀 뺀 다음에 이제 그러고서는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오토클레이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돌립니다. 20-30분만 돌리면 되니까 보통은 막 리뷰하고 이래서 30분 전에 치과 출근하거든요. 그때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정형외과도 오토클레이브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어떨 때는 피를 삼키고 어떨 때는 피를 뱉습니다. 이거 구분하셔야겠죠? 치과적으로요. 이를 뽑았어요. 그런 피와 침은요. 삼킵니다. 왜? 피가 안 멈춰요. 우리가 뭔가 피를 뱉으려면은요. 그냥 뱉는 게 아니죠. 그럼 줄줄줄줄 그냥 흘러버리잖아요. 패! 이렇게 뱉습니다. 그러면 했을 때 입에 압력이 생겨요. 그걸 음압이라고 하는데요. 음압이 자꾸 생기면은 피가 계속 나죠.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와 침을 삼켜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뽑았어, 사랑니 뽑았어, 교정하려고 뭐 발치했어 이런 경우는요. 치과에서 1시간 동안 솜을 꾹 물고 계세요. 이런단 말이죠. 근데 꾹 안 물어요. 왜? 마취하고 아프니까. 꾹 물면 아프니까. 살살 물잖아요. 피가 5시간, 10시간씩도 갑니다. 여러분, 초반에 1시간을 꽉 물어야 돼요. 아시겠죠? 피와 침은 삼키고요. 냉찜질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왜 배워요? 우리 치과에 취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데스크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오늘 귀간조님 입 뽑으셨는데요. 1시간 동안 솜을 꾹 물고 계셔야 되고요. 음식은 차갑게 드시는 게 좋고요. 냉찜질을 해주셔야 붓지 않아요. 베개는 살짝 높게 베고 주무시고요. 만약에 오후 늦게까지도 피가 계속 나면은 치과로 전화 한번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는 진료실에 있어도 언제든지 데스크로 나와서 상담 실장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데스크 코디네이터야 언제든지 진료실의 내용을 알고 전체를 다 알아야 상담 실장이 되고요. 치과 상담 실장은 페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직전국시에 뭐 나왔어요? 이제 치아를 뽑았어요. 물을 마실 때 빨대 사용을 금지한다. 솜을 문 상태에서 찬물 이렇게 슬슬슬슬 흘려서 먹어도 돼요. 빨대를 사용하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니까 음압이 생기죠? 피가 더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대는 또 언제 사용해라 이런 거 기억나시죠? 철분제는요 색깔이 착색이 된다. 치아에 거무스름하게 착색이 되니까 빨대를 사용해서 먹는다. 그거는 또 별개고요. 치과적으로 물 마실 때는 빨대를 쓰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입 뽑았어요. 냉찜질 하세요. 베개 높게 베세요. 입 뽑고 3일은 금연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담배는요. 4,000개 이상의 유해 물질이 그 연기가 입 안에서 그냥 맴도는 거 아니겠어요?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특히나 임플란트 심으신 분들이 담배 바로 피면요. 나중에 임플란트 나사가 헐거워져서 그냥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3개월, 6개월 기다렸는데 임플란트 나사가 빠졌습니다. 저희 아빠 케이스예요. 아빠 임플란트를 상악, 하악 다 심어드렸는데 이 상악에 있는 나사가 나중에 헐거워서 빠졌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웬만큼 살이 아물 때까지는 금연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술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환자 진짜 많았거든요. 술 드시면 염증 생겨요. 큰일 나요. 일주일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조금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치면열구 소화전색법 치과에서도 나오고요. 의료법규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실란트예요. 치아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홈이 있습니다. 특히나 애기들이 이 뾰족뾰족한 홈이 많습니다. 여기를요 메꿔줍니다. 메꿔주면 어떻게 돼요? 음식물이 잘 달라붙지 않겠죠? 양치도 잘 되고 충치가 덜 생기겠죠? 이게 바로 치면열구 소화전색법이에요. 치아 홈을 메운다, 실란트다 같은 말입니다. 뭐 이것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뭐 한 6개월 지나면은 없어집니다. 약간 코팅하는 느낌이거든요. 문제,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해서 치아에 있는 홈을 메운다 또는 치면열구 소화전색법을 한다. 뭐 치아를 코팅한다, 홈을 메운다 이런 것이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거는 공중보건에서도 나오고 보건행정에서도 나오고요. 치과에서도 나왔습니다. 1차 예방은요. 말 그대로 예방이에요. 근데 2차 예방은 걸렸어요. 걸렸지만 조기치료, 조기 발견하자 이거고요. 3차 예방은 말이 예방이지 그냥 잔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뭐 재활 물리치료 느낌이잖아요. 그쵸? 2차 예방은요. 치은염 치료, 범랑질이나 상아질까지만 진행된 충치. 진행은 됐는데 조금 약해. 그러면 2차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를 뽑았어. 임플란트 했어. 이런 거는 3차 예방으로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이렇게 적용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6개월마다 치과 검진 받는다. 불소도포도 6개월마다 한다.
범랑질, 상아질, 치수, 백악질 이 정도는 기본으로 다 알고 가시고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